일본 사이타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혼조시, 이곳 혼조역 앞 한 병원에 1999년 5월 31일 새벽 3시경 이상한 환자가 찾아옵니다. 매우 긴장된 표정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그의 이름은 당시 38살이었던 카와무라. 그는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해요.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정말 그의 몸에서 문제가 확인됩니다.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이거는 입원해야 한다. 카와무라는 급성 간 손상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입원하면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 8시경 해가 밝자마자 카와무라 의료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로 찾아가요. 어디로? 혼조 경찰서로. 카와무라는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현재 나 위험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지금 내 몸도 망신창이가 돼버렸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카와무라 말로는 그래요. 이틀 전에 자기와 친한 지인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인의 이름은 모리타. 모리타가 59세에 70kg대인 건장한 남자였는데 사망했을 때 당시 모리타의 몸무게 고작 40kg대였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그런데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모리타가 당시 결혼해서 카오코라는 아내가 있었고 지금 카와무라 역시도 결혼해서 아나리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내들이 한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아가씨인 거예요. 당연히 아내들끼리도 친했죠. 그러다 보니 알게 된 사실, 모리타가 사망한 당일날 모리타의 아내인 카오코가 바로 보험회사에 남편 죽었다고 보험금을 신청했네. 그 금액은 무려 1억 7천만엔, 하나로 16억 상당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더 의심스러운 건 이런 카오코의 보험 절차를 옆에서 막 도와주고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내들이 일하는 그 술집의 사장, 야기 시게루였다는 겁니다. 뭔가 이 술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싸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요 타이밍에 카와무라 또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자주 메스껍고 토하고 사망한 모리타처럼 체중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리타의 죽음이 병사한 것이 아닌 병사당한 거일 수도 있겠다. 동시에 나도 그 꼴 나는 거 아니야? 카와무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아니, 나도 생명보험에 가입해져 있거든. 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은 모리타와 같은 10억 단위.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내 아내 아나리.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왔는데 역시나 이상이 나왔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카와무라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바로 경찰, 카와무라가 언급한 세 사람, 사망한 모리타의 아내 카오코, 신고자인 카와무라의 아내 아나리, 그리고 보험에 이것저것을 도왔다는 사장 야기 시게루까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6월 2일 경찰은 모리타의 사망 원인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화장 직전에 모리타의 시신을 압수, 바로 부검 진행합니다. 동시에 카오코, 아나리, 야기 이 세 명을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을 시작해요. 신문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은 모두 모리타의 죽음이 자연사라고 주장하면서 카와무라의 추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아니 그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부검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거기다 세 사람이 모리타를 죽였다는 다른 증거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잡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 안가 이 셋은 풀려납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르죠. 이 사건이 7월 11일부터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해요. 모리타의 사망 미스테리 등등등 헤드라인 막 장식하고, 그러면서 모리타의 사망 사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이 세 명 또한 집중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대박인 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좋은 일이 아닌 거니까 좀 숨어 있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 새끼는 달라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 이 기자들이 이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막 궁금해하고, 술집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정보를 얻어보겠다고 내 가게 앞에 막 기자들이 막 죽치고 앉아있어. 이게 마냥 싫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역이용하고 싶어. 시간이 몇 달이나 훌쩍 지납니다. 12월이 됐어요. 경찰의 소식은 뭐 여전히 없지. 부검 결과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지.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망한 모리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이 야기 시게루가 바람둥이라고, 이 야기 시게루의 바람둥이로서의 삶, 이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이게 더 자극적이고 이게 더 사람들이 많이 봐. 그러니까 기사를 써도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지도 느꼈어. 그래서 이놈이 이걸 역이용합니다. 숨어있어도 모자랄 판에 12월 10일 자기가 자기 술집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기자들을 막 소집해요. 우리 술집으로 오라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들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죠. 이때 막습니다. 저 아무나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입장료가 있거든요. 3,000엔. 입장료 내신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0엔 하나로 2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돈벌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을 때 아우씨 뭐 하는 거야? 안 들어가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더 궁금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입장료를 내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석한 기자들로 술집은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 이 야기 시게루는 모리타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모리타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기자회견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아주 난놈이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이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자분들과 제가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지 장기자랑하고요. 기자들과 게임해요. 그 게임 성적과 투표 등을 통해 각 주요 매체의 호감도를 계산, 호감도 순위를 매겨 가게 벽에 붙여놓습니다. 당연히 1등은 고가술 한 병 증정. 이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충격적이게도 몇 달 동안 이런 기자회견이라는 명목하에 발표회가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계속 열립니다. 진짜 남놈인 게 이 야기 시게루 이 발표회를 계속하면서 이걸 점점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서 3,000엔이었던 입장료를 올립니다. 6,000엔으로. 하나로 5만원 정도. 결론은 이렇게 되면서 2000년 3월까지 이놈 하나로 무려 1억 4천만원을 또 벌어들입니다. 이 사망사건에 대한 관심과 기자들을 이용해서 와, 지는 참 돈 벌기 쉽다. 바보 같은 것들 이라고 생각했겠죠. 다행히도 그가 이렇게 얕보고 있을 때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00년 3월 초에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는 모리타의 내장과 머리카락에서 과다한 감기약 성분 검출, 모리타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판명이 납니다. 또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리타의 아내 카오코와 카와무라의 아내 아나리 외에 야기 시게루와 썸 타던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던 걸 확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케 마유미. 이 마유미는 카오코와 아나리와 함께 야기 시게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마유미는 이전에 한 의문사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3월 24일 혼조 경찰서는 위장 결혼, 문서 위조,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살의 야기 시게루, 32살의 타케 마유미, 34살의 아나리, 그리고 47살이었던 카오코를 체포합니다. 이 4명은요 각각 한 명씩 신문을 봤는데 다들 입을 닫아요. 뭘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와, 이것들 주둥이를 어떻게 열지?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마유미가 야기 시게루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경찰 손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경찰이 조사 중인데 지금. 당연히 바로 경찰 손에 들어오죠.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아주 가관이야. 야기 시게루가 마유미한테
모든 일은 너로 인해 시작이 됐으니 네가 혼자 죄를 짊어진다면 내가 네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와 결혼하겠다. 와, 이 무슨 기가 차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써라. 미쳤다고 이렇게 합니까? 나 말고도 몇 명의 여자와 양다리 걸치던 남잔데 나 옥살이 할 동안 기다리겠다. 나랑 결혼한다. 퍽이나 하겠다. 이 마유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올인할 거였으면 벌써 했겠지. 오히려 더 괘씸한 거죠. 이 편지로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 남자의 한낱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 남자는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편지 받은 날 바로 다 불어버립니다. 마유미는요, 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을 배웠어요. 그런데 미용이 급여가 높지 않았고 밑에 동생들도 책임을 져야 했다 보니 이래저래 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된 34살 야기 시게루가 당시 16살이었던 마유미를 술집으로 꼬드긴 겁니다. 아저씨 가게에서 같이 일 안 해볼래? 야기 시게루 34살, 마유미 16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유미는 술집 일도 곧잘 적응했습니다. 이런 마유미를 야기 시게루는 살뜰히 돌봐줬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주고. 이러니 어린 마음에 이 마유미는 얼마나 이 남자가 든든했겠습니까?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마유미가 점점 야기 시게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이 남자 곁에 여자들이 많아. 난 그냥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당시 야기 시게루는 다른 여자 3명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3명이 누구? 18살이었던 아나리, 22살이었던 카오코, 그리고 이미 야기 시게루에게 3명의 아이를 낳아준 케이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난 상관없어. 마유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계속해 그를 사랑하면서 야기 시게루가 날 제일 사랑할 수 있게, 내가 최고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아니 의자왕이야 뭐야. 여튼 이런 마음을 한가득 안고 열심히 야기 시게루의 가게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1984년 8월 말의 어느 날 야기 시게루의 가게로 34살이었던 사토라는 남자가 놀러옵니다. 그는 원래 다른 지역 사람이었는데 이날 혼조 지역으로 휴가를 왔던 거예요. 사토는 친구도 별로 없고 생활도 일집 이게 끝인 남자였어요. 아가씨가 있는 술집도 가본 게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이 술집에서의 모든 것은 사토에겐 굉장히 신선함? 신세계로 다가왔어요. 사토는 여자랑 막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해본 것도, 여자가 막 내 눈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봐준 적도, 여자가 내 얼굴을 막 쓰다듬은 적도 전혀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사토 옆에 마유미가 딱 앉아가지고 알랑방구를 엄청 낀 거예요. 와, 뿅 안 가겠습니까? 사토가 완전히 마유미한테 빠져버린 겁니다. 그 술집에서 사토는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와, 좋다고 막 술 마시면서 놀았는데 집에 갈 때가 돼서 보니까 술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계산서를 보자마자 사토가 식겁을 한 거예요.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나 지금 이 정도 돈 없는데?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게 누구? 사장 야기 시게루. 아, 돈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외상으로 걸어 놓을 테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토는 야기 시게루 술집에 단골이 됐습니다. 와, 이게 끊을 수가 없거든. 왜? 일부러 끊을 수 없게 작업을 쳐놨으니까. 사토의 술집 방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토의 외상값은 곧 300만엔을 넘어섭니다. 하나로 2,900만원 이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뭘? 돈 갚으라고 독촉을. 그런데 어쩌나 제가 앞서 사토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혼조 지역에 놀러 와가지고 이 술집에 처음 온 거였다고. 그런데 이 술집에 막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다녔어요. 직장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잘린 거예요.
직장도 없고 제대로 된 거처도 없는데 갑자기 막 야기 시계루가 돈 갚으래. 아, 사장님, 제가 사정이 이래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때 야기 시계루 모든 사정을 듣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사토씨, 내가 혼조시에 아파트 하나 임대해줄게요.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직장도 내가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할게요. 거기 다녀요. 아니, 내가 지금 돈도 다 못 갚은 상황인데 거기 사장이 갑자기 막 집에다가 뭐 직장까지 알아봐준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이 사토 야기 시계루에 너무 과한 친절에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유미가 아우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사장님의 고질병이에요. 우리 사장님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라면서 이 사토를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기 시계루를 되게 믿게 만듭니다. 사토는 야기 시계루가 임대해준 아파트에 살면서 제철소에서 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야기 시계루가 임대해준 아파트의 위치가 술집과 엄청 가까웠다는 거예요. 벌이 이 꿀을 거부하겠습니까? 더구나 내 집 바로 앞인데 매일같이 일 끝나면 술집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뭐해. 월급 받아 갚으면 뭐하냐고요. 월급 나오기 전까지 또 그 술집을 주구장창 다니면서 외상값을 막 올리고 있는데 월급 받을 때마다 술집에 반납해도 오히려 그의 외상값 빚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빠른 건지 이 상태로 무려 6년이 흐릅니다. 이 6년 동안 사토와 마유미는 연인 같은 썸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1990년 11월 13일 이날 야기 시계루 사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내 가게에 필리핀 국적의 아가씨가 하나 들어왔다? 장기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높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 필리핀 국적의 우리 아가씨 한 명이랑 위장 결혼 좀 해주면 안 되나? 올해 뭐 평생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기 비자 신청하고 5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생기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좀 부탁할게. 여기서 필리핀 국적의 아가씨가 바로 아나리였습니다. 야기 시계루는요, 이 말 플러스 이 부탁을 들어주면 지금 우리 가게에 걸려있는 네 외상값 내가 다 탕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토 했겠죠. 빚을 다 없애준다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한 몇 년만 혼인신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처음에는 사토가 좀 망설였어요. 왜냐,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나리가 아니거든. 나는 마유미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마유미가 읽은 거예요. 사토, 나 괜찮아요. 나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유미의 말 한마디에 바로 오케이. 1990년 12월 사토는 야기 시계루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나리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기 시계루가 사토한테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요. 바로 생명보험. 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수익자는 마유미로. 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죽어버렸어. 그럼 마유미가 힘들겠지. 그 힘듦을 조금 줄여준다고 생각해. 네가 이걸 남김으로써 마유미가 또 얼마나 좋아하고 널 생각하고 그리워하겠니. 그러니까 얼른 여기에 사인만 해. 우리도 갑자기 지인이 와가지고 생명보험 들라고 하면서 뭐 갑자기 네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저쩌게 된다 막 이러면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이때 사토도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마유미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마유미를 위해 이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답답한 게요. 이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사토, 마유미와 야기 시계루의 관계를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나리와 이혼한 후에 마유미와 함께 살 수 있겠다. 오롯이 이 생각만.
하지만 현실은 사토가 보험을 가입한 후에 야기시게루는 과로사 계획을 세웁니다. 사토의 하루 스케줄이 낮에는 제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거였어요. 이거를 완전히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야기시게루는 일부러 자주 일 끝나자마자 사토를 불러 술을 먹입니다. 늦게까지 먹여요. 다음날 아침 사토의 출근 시간 직전까지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토는 완전 꽐라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 반복하는 겁니다. 사토는 짬이 날 때마다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게 다였어요. 이걸 얼마나 버티겠냐. 얼마 안 가 자연사 과로사로 죽을 거다. 그런데 웬걸 이 남자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고 건강해.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밤새 그렇게 술을 마셔도 안 죽는 거예요. 뭐 크게 이상이 없어. 그래서 야기시게루는 방법을 바꿉니다. 사토의 커피에 담배꽁초 우려낸 물을 섞어가지고 마시게 해요. 이걸 무려 6개월간 먹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멀쩡한 거예요. 몸이 어디 아프다는 말조차도 없어. 이 외에도 야기시게루는 여러 방법을 쓰거든요. 전혀 사토에게 안 맥힙니다. 그렇게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갔고 이 해에 아나리는 영주권을 신청. 사토는 아나리와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정리할 예정이었어요. 자, 사토는 이날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와, 드디어 마유미와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마유미는 사토를 전혀 안 좋아하는데 야기시게를 더 좋아하는데 이대로 두면 상황이 더 수습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야기시게루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바로 투구꽃, 조선시대 사약의 재료로 쓰였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꽃입니다. 1995년 5월 초 혼자 가가지고 많은 투구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마유미한테 딱 주면서 이 투구꽃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그걸 만두에 넣어서 사토한테 매일같이 먹여.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토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사토 침대에서 일어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돼요. 1995년 6월 3일 마유미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속해 그에게 투구꽃이 섞인 만두를 먹입니다. 결론은 며칠 후 사토 사망해요. 사토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기시게루는 그의 시신을 차에 싣고 토치네가와의 한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사토의 나이 고작 45살이었대요. 그리고 이틀 후, 즉 6월 5일 사토의 아내 아나리는 혼조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넣습니다. 며칠 후 사토의 시신은 토치네가와 강 하류에서 발견돼요. 사망 사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익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사토가 사망한 후에 생명보험 수익자인 마유미는 자연스럽게 3억엔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하나로 무려 30억 원. 놀라운 건 이 마유미. 이때 이 받은 돈 전부를 바로 야기시게루에게 전부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유미는 오롯이 야기시게루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30억 원. 이 돈으로 그는 금융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유미 헌신해요. 낮에는 내가 사랑하는 야기시게루의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내가 사랑하는 야기시게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1년 후 야기의 금융회사와 술집 사업은 경제 환경의 충격으로 인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야기시게루의 주식도 연이어 손실봐요. 그러니까 이 야기시게루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놈이 새로운 타겟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큰 목돈을 땡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그렇게 눈 돌린 타겟이 누구? 59세였던 모리타와 38살이었던 카와무라. 이 두 남자는요 모두 솔로였어요. 야기시게루는 사토 때와 같은 방법을 다시 사용, 그들에게 큰 술집 외상값을 빚지게 만듭니다. 그 후에 자기 술집의 한 여종업원과 가짜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리타는 카오코, 카와무라는 아나리였던 거예요. 결혼 후에 그들은 모두 술집 근처로 이사했고 모리타는 야기시게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매니저로, 카와무라는 죽은 사토가 일했던 제철소에서 일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아내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죠. 처음에 모리타와 카와무라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처음에는
그런 친구 같은 지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술집 단골이고 아내들이 모두 술집 아가씨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좀 특이하다 할 만한 게 이때 야기 시계로의 살인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에는 투구꽃을 사용했잖아요. 이때는 그걸 안 써요. 왜냐? 일본에 또 투구꽃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있었어요. 그게 막 터지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독살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또 썼다가 걸릴 확률이 크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쓰고 대신 감기약을 씁니다. 감기약을 영양제에 섞어가지고 매일같이 두 남자가 복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 감기약 그거 좀 더 먹는다고 뭐 사람이 죽나? 싶죠? 이때 이 감기약을 얼마를 먹이냐?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감기약 20개 이상을 먹였대요. 영양제라고 하면서 한 번 먹을 때마다 20알 넘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술 먹지 말고 쉬라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이 반대로 하면 되겠네? 감기약 20알 먹이자마자 바로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막 집에 안 보내. 바로 출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술도 그냥 술 안 먹여요. 엄청 센 거. 보드카나 소주를 막 섞어가지고 강하게. 이래도 네가 안 죽고 백이나 보자. 제일 먼저 반응 온 사람은 모리타였습니다. 체중이 막 줄기 시작하더니 1999년 5월 29일 그냥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남겨진 카와무라가 싸함을 느낀 겁니다. 사망한 모리타의 상황과 내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둘 다 한 술집 아가씨들과 결혼했고 건강 상태도 예전 같지 않고 아프다고 하는 부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재수 없으면 나도 모리타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당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움직인 게 오늘 사건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마유미가 이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말하면서 연이어 아나리와 카오코도 보험살인 사건에 가담한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2001년 7월 세 사람의 재판이 진행돼요. 그 결과 2002년 2월 8일 타케 마유미 종신형, 아나리는 징역 15년, 카오코는 징역 12년. 자, 그렇다면 제일 대빵 주범 야기 시게루는 재판이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은 2002년 10월 1일 사형 나와요. 주심 판사는 피고가 극도로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범죄 역사상 전례 없는 악독한 죄를 저질렀다고. 거기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자기 무죄라고 거짓말하고 이걸 또 이용해서 돈벌이로 썼죠. 이게 어딜 봐서 범행 후에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기미 없잖아요. 즉 봐줄 필요 없죠. 사형이 나오고 이놈 바로 항소합니다. 뭐라 하냐? 세 여성들이 진술한 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다. 자기는 무고를 당한 거라는 겁니다. 지들 셋이 다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론은 이 항소 기각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는데 카와무라, 거기다 이 여자들이 보험금 받아가지고 네가 다 처먹은 증거까지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결론은 항소가 기각됐는데도 이놈 또 상소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 7월 17일 최고재판소 이 또한 기각시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고도로 계획적이고 복잡하며 악의적인 범죄라고, 피고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막대한 보험금을 사치했으며 피고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야기시게로 사형이 확정되죠. 그런데 이 새끼는 포기를 몰라요. 2009년 1월 30일 또 법원에 재심을 요청합니다. 자신과 공범인 마유미가 검찰에 의해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거짓 자백했다고. 결론은 재심 요청 거부됩니다. 이놈은 계속 항의 넣고 법원은 계속 거부하고 엘지간히 해라 엘지간히. 그래서 결론은 현재 야기시게로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악한 놈인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들을 서서히 죽인 거 아니에요. 앞에선 정말 친절한 척 웃으면서
괜찮아요. 얼른 죽기만 하면 돼요. 약간 너나 잘하세요 처럼 사토와 카와무라 그리고 모리타까지 모두 이 아기 시게루를 아니 그의 밑에 시종들을 여자들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고작이 남자 하나 때문에 이 범죄에 함께한 이 여자들도 기가 찹니다. 이러니까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